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네, EJ의 이동영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예, 우리가 네. 역사 속 인물을 다룰 때마다 네. 정말 크게 얻어맞아요. 네. 국민 TV 유일의 악플 이빠이 있는 우리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변태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 TV 다른 방송 모든 악플을 합쳐도 우리한테 안 됩니다. 게다가 와 정말 심한 네네 예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이죠. 그런 악플은 미친놈들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니 뭐 우리가 신경 쓴다고 뭐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 아니 나는 즐기는데 우리 또. 저 변태 같은. 예. 저는 절대 그런 거 즐기지 않고요. 즐길 수가 없지. 자기한테 쏟아지는데 즐길 수 있나? 왜 나한테 쏟아져? 너한테 쏟아지잖아요. 아니 저한테 쏟아지는 거는 뭐 이런 그냥 의견이 달라서 쏟아지는 거고 우리 문화한테 쏟아지는 건 뭐 이상하게 쏟아지나요? 아니 이렇게 음란성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저 그거 다 신고했어요. 잘하셨어요. 다 잘하셨어. 나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걸 다루는 놈이 미친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정신 이상하신 분들도 아니고 예. 또 다시면 정신 이상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사입니다. 네, 현대사입니다. 예,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 네. 예, 주제 살짝 알려주고 광고 들을까요? 예, 오늘은 양갑의 전쟁이라고 불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이었죠. 건노갑과 하나갑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네. 예, 우리 이동영 작가는 박사 학위가 없죠? 네, 없습니다. 석사도 없습니다. 저는 석사인데. 오, 그렇습니까? 뭐 근데 그딴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걸 우리 이동영 작가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쓸모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 없진 않지. 돈 주고 거의 2년을 이렇게 배웠는데 쓸모 없다면 어떡합니까? 네, 참. 그런 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또 우리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께서 이동형의 말이 맞으면 그동안 대학교 교수들 학자들 그분들은 뭐가 되느냐 이랬는데 말입니다. 제 주장이 제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대학 교수 학자들 많이 하셨어요. 그걸 들고 온 거지. 내가 처음 발굴해서 들고 온 겁니까? 그럼 같은 논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럼.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우리 저는 그걸 저번 주에 수많은 팟빵에 달린 악플을 보면서요. 야, 이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간 이 사상이나 신념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뿌리 깊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 좀 안타깝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지. 보수가 아무리 이승만의 악행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그러서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 만약에 제 주장이 다르면 민비가 선행을 했다. 그럼 민비의 선행을 말씀하시면 되잖아. 근데 말 못하죠. 왜? 선행한 게 없으니까. 민비가 악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비가 악행 안 한 걸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민비가 악행한 건 진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하는 거 아니고 그런 반론을 펼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저의 자세.
네가 하기도 없는 게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몰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세자 문제도 그런 거예요. 사도세자 문제도 제가 사도세자는 정신병이 있었고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다. 이게 아니면 아닌 걸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덕일 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이덕일 씨를 비판한 게 아니고요. 이덕일 씨는 학계에서 주리학계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덕일 씨를 좋아하는 팬이 어떻게 저한테 같은 잣대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 말씀이었지. 제가 이덕일 씨 주장을 왜 반대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을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 방송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론 역할을 해드리고 없었던 거 새로운 사실 한번 이야기해드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결정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막 어떻게 보면 떼쓰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거 보면서 초등학교 태권도 학생들 같은 느낌이 들었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적 있어. 우리 저 조카 친구가 태권도를 다니는데 제가 그 애를 불러서 그랬어요. 야, 그 태권도 일본 가라데 뺏긴 거 뭐가 좋다고 그걸 다녀? 이랬단 말이야. 우리는 막 초등학생들한테 막 상처 막 주거든요. 애가 막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고유의 무슨 태권도가 뭘 일본 뺏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차분차분 설명해줬지. 사실은 우리나라 그 고유 무술 많습니다. 태권도도 우리 고유 무술은 건 맞아요. 태견이나 수박이나. 그런데 지금의 태권도는 우리 태권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5, 60년대 만들어진 태권도입니다. 일본 거 그대로 뺏겨왔어요. 일본의 가라데를. 그래서 우리 뭐 품새라고 하죠. 태극 일장. 이거 일본 가라데와 한 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정권 지휘기나 게 전부 발차기나 전부 일본에서 뺏겨온 거거든요. 그걸 이거 이제 박정희 정권과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우리 거로 만든 거죠. 거짓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태권도는 다 뺏긴 건데 이런 설명을 다 해줬더니 애가 막 아니라고.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라고 막 그러더라고.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 참 어떡합니까? 예,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이 작가님 참 훌륭하세요. 저는 우리 저 조카들이 제가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저 누나나 매형이 조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막 사줍니다. 전 바로 가서 얘기합니다. 산타클로스라지 없다.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얘기합니다. 그게 애한테 더 좋은 거야. 진실을 말해줘야지 왜 거짓말을 싫어? 너랑 똑같은 자식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진짜 궁금해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산타클로스 있다고 믿고 자랐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정말 엄청난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막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은.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거 부모님이 무슨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가이도 아니고 아니 왜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아니 내가 진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며칠 전부터 정말 선행 진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정말 양말도 뒤에 걸어놓고 잤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나 진짜로. 뭐야 그게. 네, 수능 시험 보는 날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신 어머니께서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선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선물을 줄 때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이 선물은 산타클로스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주는 거라고 너한테. 그러니까 착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꼭 산타클로스를 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산타클로스보다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 훨씬 더 값진 거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왜 업로드 안 되냐고. 이제는 죄송합니다. 저번 주 한 주 쉬었는데 이번 주에 그러면 2개 올려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일단 막 던져라. 2개 이번 주 2개 올라갑니다. 예, 이거 뭐 세장님하고 이 박사님하고 전혀 걔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막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어진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에 좀 다른 것도 있어서 하여튼 매주 한 개씩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뽀로로가 공룡 친구에게 잡아먹힌다고 알려주고 어린이 울리는 어른 같다고.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요, 특별히 저희 시간에만 선물을 드립니다. 지식공작소에서 나온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입니다. 라는 책을 3권씩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똑똑이 엄마께 이 작가님이 주셨고요. 제가 백마고지님하고 왕사가지님께 드리고, 자, 오늘 또다시 3분을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10주 동안 선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올려주신 댓글 보면서 특별히 뭐 이 작가님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방송 중에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혹시 방송 중에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저희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쪽에 저희가 연락처를 드리면은 네. 그쪽에서 주는 걸로. 예, 주는 걸로. 그래서 닉네임을 공식 닉네임을 올려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때 닉네임 있죠. 그 닉네임으로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식공작소 역시 이분들이 머리가 좋아요. 일단 이 핫한 프로 어쨌든 이 시끄러운 프로를 선택해서 유일하게 선택해서 주는 좋아. 네, 자 오늘은 예, 한화갑, 건노갑.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말이죠. 저희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현대사하고 한 번은 뭐 중세, 근대사를 한다 그랬는데 워낙 그 옛날 얘기하면 이렇게 반론이 많고 시끄러워가지고요. 제가 우리 좀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앞으로 현대사는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할까 생각 지금 하고 있어. 예, 지금 제가 순간 어떤 댓글을 보고 빵 터졌냐면, 네. 안 바쁜 벌꿀님이, 왜 이러시죠? 장동건 닮았다고 이 작가님. 그게 물빵 터져. 참. 예. 그게 빵 터질 저기 일입니까? 장동건 씨 얼굴은 아시죠? 예, 이 작가님 얼굴 혹시 모르시나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요. 다 그냥 잘생겨 보이고 그런 겁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저 더 했다가는 이 작가님 팬들한테 돌판매 맞을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요. 예. 근데 저기, 지우디 님이, 바로 또 산타클로스와 제 얼굴을 합성해서. 참 빨라. 야, 산타클로스 얘기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정말 능력자세요. 능력자입니다. 이분.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곤노갑과 한화갑, 양갑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지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곤노갑은 이제 1930년생인데 상당히 이제 연세가 드셨죠. 원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은요 이렇게 뒤에 서서 자문이나 하고 이러시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응원하고 힘을 주고 이러시면 되거든요. 김기춘처럼 자기가 직접 권력의 중심이 돼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돼서 안 돼요. 기춘대원군. 되질 않는 거지. 이번에 예. 서상기 의원이 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오늘인지 어젠지 게임 산업을 4대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음란물이나 마약, 알코올 이거보다 더 폐해를 끼친다고. 와, 옛날에 고지식한 방법으로 앉아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게임 콘텐츠가요. 다른 문화나 이런 거보다 엄청 수출의 1등입니다. 1등. 예, 우리 맞습니다. 게임 산업이. 그리고 여기에 창조경제가 mov니까 도대체? 이런 게 창조경제지. 이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 인력 수급도 되고 말이죠. 취업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취업도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걸 이렇게 다 어떻게 여성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국가에서 이렇게 매출액도 아니야. 순수익의 6%를 매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올려놓고 말이죠. 이거 다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윗자리에 올라가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21세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말이야. 20세기 아주 파묻혀갖고 사는 사람들이 윗대가리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 네, 그분들의 시계가 거꾸로 간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 시계가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진짜 답답하네. 어쨌든 이렇게 원로 정치인인데요. 동교동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교동에서 어느 정도 파워가 있었냐. 2001년 시사저널이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오피니언 리더. 문화나 저 같은 사람이죠. 이런 난 아니에요. 왜 이래요? 석사이 갖고 이 사람 오피니언 리더지.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화들짝 놀랬고 자기도 얘기하고 왜 웃는 거예요. 진짜. 김대중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누구냐?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1위가 바로 건노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46.2%를 압도적으로 표를 받았습니다. 2위는 박지원 38.3%, 3위가 한화갑, 4위가 한강옥, 이상주, 이희호, 김홍일 이런 순위였는데요. 이 정도로 동교동계에서 최고의 파워를 지닌 인물이 바로 건노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노갑 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요. 이분이 전라도 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경북 안동 출생입니다. 네. 아. 그렇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예, 우리 동네 형이에요. 저기 동네 선배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동네 선배 좋아하죠. 우리 동네 선배 아주 좋아합니다. 얘 또 안동권 씨여가지고 어릴 때 안동에서 살았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졌었는데 수해가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농사를 포기하고 당시에 목포항이 개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포에 가면 뭐 살 게 있겠다 싶어서 목포로 이사를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너갑이 어렸을 때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전라도 태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13대 총선에서요. 김대중의 지역구인 목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고향인 안동에서 출마를 결심했을 정도로 고향에 대한 애착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선 15대 대선이죠.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때 대선 때 영남에서 워낙 표를 얻지 못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그 캠프를 건너갑시가 그쪽에서 차렸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대선 끝나고도 안동에 남을 거냐라고 묻자 정치를 여기서 마감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16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당연히 안동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안 한다면 몰라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동에서 출마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비리의 사건을 열대서 16대에 추천을 하지 못했죠.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건너가면 그 김대중의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고등학교는 4년 후배예요. 김대중이 목포상고를 나왔는데 김대중은 그 목포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천재였습니다. 이게 목포상고로 입학할 때 수석 입학했거든요. 네. 근데 목포상고가요. 그냥 목포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는 게 아니고 목포 주변에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여기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석 입학하면 대단한 거였고 졸업할 때는 아마 30 몇 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에.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지 뭐 전교에서 그죠? 그 정도 하면. 어쨌든 좀 굉장히 목포에서는 천재적으로 소문났었는데 근데 건너가면요. 특기가 운동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복싱도 했었고 운동일 만큼 천재와는 좀 거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 김대중을 선배인 천재 김대중을 동경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건너갑은 천재 선배의 정치 입문을 돕기 위해 김대중이 인제군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김대중을 보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은 되었습니다. 당선되었는데 바로 5.16 쿠데타가 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선증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국회가 해산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당선 무효가 되고 2년 뒤에 63년에야 국회로 입성할 수 있었는데 그 김대중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입성할 때 건너갑은 국회의원 김대중의 보좌관이 되었다. 그래서 국회에 같이 입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건너갑 지금 상임 고문이죠, 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많이 옆에서 보필을 잘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다르죠. 많이 예, 다르니까. 많이 달라서. 네,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갑은 1939년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교동계 두 수장이라 그랬지만, 리틀 DJ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리틀 DJ라 그러냐면 하나갑 보고, 일단 전라도 사투리에다가 이 연설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DJ랑 또 제스처도 똑같아요. 그래서 리틀 DJ라고 불렸었는데, 언제 그러면 하나갑은, 김대중과 같이 정치를 하게 됐냐면, 서울대 외교학과 3학년이던 62년에, 하나갑이 무작정 고향 선배인 DJ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김대중의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이거든요. 네. 이 양반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예요. 같은 섬 출신이에요. 같은 신안군 출신이에요. 고향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J를 찾아가 인사한 뒤에 그의 제자이자 동지가 되기로 결심했고 67년 총선 때 김대중이 목포에서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대중 후보 선거 운동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동교동의 멤버가 됐었죠. 그런데 이 67년 선거는요. 대통령 박정희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10명 당선 안 돼도 좋으니까 김대중, 김영삼은 반드시 떨어뜨려라. 그게 바로 이 선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두 차례나 본인이 직접 목포에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요. 각종 목포 지원 발전 방안을 내어놓으면서 김대중을 괴롭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됐다 하는 겁니다. 이때에서 맹활약을 했는 사람도 하나갑이다. 그리고 하나갑은 71년 대선 때 김대중의 연고가 없는 경남으로 내려가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71년 대선 전에 김영삼 씨랑 후보로 싸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경상남도로 내려가서 김대중의 표를 다져주는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하나갑이다 하는 것이죠. 또 박정희 정권 하에서 2차례 투옥이 됐고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투옥되는 등 총 3차례나 감옥을 갔다 오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14대 때인 1992년도이니까요. 한 30년 동안 김대중을 보좌했는데 한 번도 정치 중앙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핍박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못하면 백수 아닙니까? 백수.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시 DJ가 돈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DJ는 다시 미국 망명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돈이 나올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생계는 그의 와이프가 책임을 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동교동계나 또 상도동계나 다들 와이프가 생계를 책임지는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죠. 자, 1987년 선거로 가봅시다.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그런 꼴이 난 선거죠. 87년 선거가. 그러니까 박정희의 18년간 독재 정치, 전두환의 7년간의 독재 정치, 총 26년간의 군부 독재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에서 양김이 분열하면서 민주화의 길이 5년이나 늦춰졌고 5년 뒤 선거에서 또다시 분열하면 또 질지도 모른다는 김영삼의 어리석은 발상으로 3년 뒤인 90년에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당 합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주화 역사, 진보의 역사, 정의 역사가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또 정통 야도였던 부산과 경남을 송두리째 들어가지고 저쪽 우익에 받쳐버려서 국민 감정 또 지역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꼬라지가 난 게 바로 김영삼의 3당 합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결사반대했던. 그러니까 친일 기회주의자들에게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어주는 게 바로 3당 합당이었는데 이거 3당 합당하는 가장 큰 문제는 김영삼이죠. 이거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김영삼이 가장 큰 문제 인물이고 김영삼이 잘못한 건 100번 이야기도 마찬가지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김영삼의 3당 합당에 있어서 하나갑의 역할이 아주 없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87년 양김의 분열 당시요. 제야 세력들은 비판적 지지를 한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김대중을 좋아하진 않는다. 김대중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 다만 당시 민중의 후보로 백기환 씨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런 분을 지지를 하면 우리가 승리를 못 하니까 또 그러면 군사 정권으로 연장되니까 내가 당신들을 욕을 하면서 표는 주겠다. 이게 바로 비판적 지지였거든요. 그거 한 사람이 이제 이해찬이라든가 문익환 씨라든가 또 노무현, 장영달, 이미경 이런 사람들이었죠. 민본, 국본 20일 했던 사람들. 그런데 김영삼의 출마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당시에 그 정승화가 통일국민당 입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지지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 자기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야 인사들이 김대중한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김영삼보다는 당신이 역사를 보는 눈도 더 크고 밝고 인품도 더 뛰어나니까 이번에 당신이 양보를 좀 해달라. 김영삼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선거를 노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김대중이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이를 거절했냐면요. 김대중은 독자 출마해도 당선이 된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네. 그걸 이론적 바탕이 뭐냐면 바로 사자 필승론이었습니다. 이 사자 필승론 때문에 나는 독자 출마해도 이긴다고 했었거든요. 이 사자 필승론이 뭐냐면요. 이 사자 필승론은 누가 뭐래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지역 감정에 가장 큰 고충을 겪었던 대통령 아닙니까? 정치인이고. 그리고 전라도의 한을, 그러니까 지역 감정으로 가장 손해본 이 전라도의 한을 대표하는 게 바로 김대중인데, 김대중 진영에서 이, 지역을 선거 기반으로 하는 이 승리 방정식을 들고 나왔다는 건 욕을 얻어먹어도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냈냐고요? 이게 하나갑이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갑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김영삼의 3당 합당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물론 김영삼의 크나큰 잘못인데 하나갑의 역할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또 그럼 이제 건너갑실 한번 가볼까요? 건너갑도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핍박받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당시 동고동계 출신 인사들은 누구라도 똑같죠. 김옥두 씨라든가 서른이라든가 다 한 번씩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후 건너가면 1988년에 복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갑보다는 4년 빨리 복권이 됐었죠. 그래서 13대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14대 때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에 이제 김대중이 대통령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많았어.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가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나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니네가 나눠먹기식 정치가 된다.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사람이 관료가 되고 정치인이 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니네끼리 나 그동안 도와줬으니까 보은 인사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예. 내 공신 그거 나눠먹기식 인상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명박 정부는 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쑥 들어가게 건노갑이 결단을 하죠. 김대중이 대통령을 되더라도 나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겠다.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이 폭탄선언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목도 씨도 있었고 하나갑도 있었습니다. 건노갑이 앞장서서 이것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구종군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건노갑에게 있어서 김대중은 선배이자 형님이자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건노갑이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15대 선거에서요. 건노갑이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건노갑은 97년 3월 한보로부터 한보 누구지? 네, 김승현 아니 정태수요. 정태수. 예. 한보의 정태수 진짜 골 때리는 사람. 예, 제가 오늘 김승현 회장 구급차에서 누워서 나오는 장면을 봤네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 정태수가 이 역술인의 말을 무지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역술인의 말을 듣고 따라해갖고 한보 철강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 사실은. 참 답답하냐. 민비랑 비슷한데요. 맞네. 굿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 어쨌든, 한보로부터 국정감사 조사를 무마시켜달라 그러면서 뇌물을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 뇌물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요. 97년 12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98년 8월 15일 날 특사로 사면 복권이 되었습니다. 한보 사건에 건노갑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들리자 김대중은 건노갑을 호출합니다. 이건 건노갑이 돈을 받았다는 걸 김대중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신한국당에서 야당 측근 인사 연루서를 흘리는데 혹시 자네 한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별일 없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노갑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한보와 상관없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이게 건노갑이 김대중한테 했던 45년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유일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건노갑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면요. 이 당시 한보 문제로요. 야당이 엄청나게 신한국당을 공격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김대중의 오른팔인 건노갑이 돈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공격을 못 하겠죠. 근데 건노갑이 한보비리에 연루되게 된 배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왜 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이제 혼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고 돈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노갑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있죠.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최도술이 앞장서서 잡혀간 것도 돈을 만졌거든. 돈을 만진 사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노갑 씨도 마찬가지죠. 대중형의 비자금을 건노갑이 다 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자기가 다 챙기는 스타일이지만 돈 문제만큼은 어떻게 자기가 챙깁니까? 그래서 이걸 건노갑이 했다. 그래서 그만큼 건노갑을 신임했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반면에 또 하나갑 같은 경우에는 돈과는 전혀 또 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동교동계 내에서 돈을 만지는 사람과 전혀 만지지 않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도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건노갑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동교동계도 주류, 비주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노갑을 주류로 보고 하나갑을 비주류라고 봤는데 그래서 하나갑 자신은 왕따를 당했다. 그렇죠. 동교동계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돈 문제를 여러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총대도 한 명이 매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치하면 망한다 그 소리가 왜 나오냐면 다 자기 돈 들여서 선거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선거하니까 이거 메꾸려고 어떻게 합니까? 뇌물 받아 처먹고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전두환이가 왜 그 수많은 돈을 쥐고 앉아있었냐면 그거 다 민정당 공천쯤에서 선거하라고 돈 막 푸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야당한테도 돈 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전두환한테 못하는 겁니다. 명단 딱 치고 까불어 이러면 지금 지금 국정감사 때요. 전두환 아들하고 김우중 아들이 같이 나왔어요. 증인으로 같이 나왔는데 야당 인사들이 전두환 아들한테 막 뭐라 그랬을 때 여당 인사들 아무 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김우중 아들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 애들이 다 감쌉니다. 김우중 아들을. 왜? 다 받아 처먹었거든 지들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말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약점이 그렇게 잡혔는데 이 권노갑 지금 상임 고문의 특징이 절대로 명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첩이라고 그러죠. 기록물을 만들지 않는 특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계형이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첩에 예를 들어 내가 문희정 아나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내가 잡혀가. 그러면 내 수첩에 써있는 문희정 아나운서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또 돈도 마찬가지. 얼마 줬고 얼마 받았고 이거 수첩에 쓰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장부에 기록하면.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근데 목포상고 갈 정도면은 좀 똑똑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 나름 똑똑한데 DJ랑 비교했을 때 그런. DJ는 천재라면서요. 저랑 비슷하다고. 나 이거 크게 웃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잘 웃어요. 이 작가가 저렇게 가끔 농담을 잘해요. 실없는 농담을. 예. 무조건 웃지 마라. 그런 얘기 많더라. 너 때문이에요. 자꾸 저렇게 실없는 농담에서 웃기잖아요. 빵 터지게 만들잖아요. 네. 예. 어쨌든, 권노갑은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거짓말을 했냐면,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이 조선일보에서 한보가 청와대 홍인길이, 한보로부터 7억 원을 받았고, 또, 권노갑은 5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검찰의 말을 빌려서 보도를 합니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 권노갑만 받았다 그랬으면, 이거 정치적 어떤, 탄압이고 목적에 의해서. 예. 근데 홍익일도 받았다 그래. 홍익일도 김영삼 오른팔인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다시 권노갑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성대모사를. 뭐요 시방. 노갑이 할 말이 있는가? 어찌돼 부르는가 말이에요. 말을 해보란 말이에요. 잘 안 되네요. 아이씨. 근데 쇼프분 되게 똑같았어요. 그랬어요? 예. 뭐요 노갑이 시방. 그런데 당시에 뭐라고 핑계댔냐면요. 동국대 선배인, 권노갑 씨가 동국대 출신입니다. 동국대 선배인 신한국당 정재철 의원 소개로 한보 정태수 회장을 만났는데 93년 2월 초 5천만 원을 받아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때 썼습니다. 그 뒤 추석 때 2번 더 5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죠. 네. 다만 대출 외압과는 전혀 상관없고 조건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개뻥이지. 말이 됩니까? 1억 5천을 받았는데 조건이 없어? 세상에 조건 없는 돈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주거나 이런 건 조건 없겠지. 이 작가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한테 그 말씀 하셔야 돼요. 조건 없는 돈 없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돈 마구마구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요? 네. 저한테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많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혹시 또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근데 저는 예쁜 여자가 돈 들고 오면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있는 집 자식이라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초연해요. 괜찮아요. 없어도 살아 그 돈에.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대출 예약과는 전혀 상관없고 조건이 없는 돈이다 그랬는데 이 말을 전해드는 김대중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니가 기자회견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김대중이 그만큼 권노갑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사실 화를 내야 되거든요. 왜 그럼 그때 거짓말 했느냐.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한마디도 화를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노갑의 그 김대중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죠. 다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요. 포용력이 큰 정치인이지만 실수를 할 때 또 칼같이 자르는 그런 면이 있는 대통령이야. 한쪽 면에서는. 그러니까 김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 정말 자신을 중선을 바쳤는데 팽시켰지 않습니까? 네. 조윤현 의원도 팽시켰고 그런 거 봤을 때 대단히 어떤 날카로운 면이 있는 사람인데 권노갑 의원 같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안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보 정태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양반이 원래 세무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존재지. 공무원 출신이 어떻게 이 거대 정말 대한민국 30대 기업에 들어가는 초거대 기업을 만들었을까? 그것도 한 20년 사이에
그거는 뭐냐면 다 이 지금처럼 전부 다 뇌물입니다. 뇌물. 지가 뇌물 받아 컸거든요. 세무 공무원 할 때. 뇌물 받아가지고 그 뇌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이거 소금 먹은 놈이 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뇌물 여기저기 다 찔러주고 돈 빌릴 때도 은행장한테 뇌물 찔러주고 대출 어마하게 받아가서 그 대출 가지고 땅 사고 아파트 짓고 철강 사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홍인길 씨라든가 권노갑 씨 사실 몇 명만 당시에 한보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한보 스캔들로 잡혀 들어갔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299명의 국회의원 중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돈을 쓰는 스케일이 컸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비서 여자 비서한테 아파트 한 채 보너스로 그냥 줬던 사람인데 그것도 아파트를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주먹구구 경영도 주먹구구로 하고 정치도 주먹구구로 하고 법도 없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YS 정부 때 해갖고 지금 자꾸 바꿔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를 쓰면 보존해 줍니다.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그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정당한 어떤 뇌물이 아니고 정당하게 후원금 이거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서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선거를 쳐서 내가 돌려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꼭 비난할 이유는 없다. 우리 세금으로 왜 정치인들 돈을 주느냐. 이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을 대리해줄 국회의원을 향해서 뭐 후원금을 내는 거는 저는 굉장히 건강한 정치를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도 사실 조금 부족해요. 뭐 1인당 얼마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조금 투명하게만 하면 그러니까 영수증 발행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조금 큰 금액이어도. 근데 지금은 너무 작아요. 작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게을러요. 근데 국회의원은 진짜 바빠. 근데 머리 써서 바쁜 게 아니고 사람만으로 돌아다니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 쓰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다 대필이지. 국회의원 중에 책 직접 쓴 사람은요. 정봉주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그 모양이지. 네? 죄송합니다, 정의원님.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대필입니다. 자기 손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대중형조도 초창기엔 자기 손으로 다 썼지만 나중에 말년에는 구술 입으로 얘기해주고 쓰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봉주 같은 사람이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그리고 사실 내가 같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어요. 같은 출판사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편집이나 이런 거 좀 이쁘게 해주겠다고. 절대 한자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좀 대단한 겁니다. 그냥 그건 대단한데 이게 잘 없다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그럼 왜 이렇게 대필로 써서 자꾸 책을 내냐? 후원금 받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후원금 받으려고. 그거 뭐라 그럽니까? 출판 기념회. 네. 뭐 되지도 않는 출판 기념을 해. 출판 기념회 책 팔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후원의 개념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왜 그 정치인들이 후원 출판 기념을 만들어서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초청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뭔 짓이 아니 뭔 짓이야 그게.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요즘 결혼식 시즌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강남 쪽에 갔었는데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데 뭐 축의금을 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붙어 있던데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유지가 뭐 그런 경조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모른 척하기다. 소위 말해서 쌩까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딱 법적으로 이게 법에 걸린다라고 해버리면은 정치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주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방금 국회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라든가 또 정무직 공무원 몇 급 이상 그냥 뭐 말단지 공무원 말고요. 뭐 한 상급 혹은 뭐 4급 석양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진짜, 화환, 자식 결혼식 할 때, 뭐 4급 이상 된 사람이 본인 결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죠. 그럼, 할 수도 있겠네. 할 때는, 또 군 장성, 이런 사람들은 하환이나 축의금을 받지 않는 걸로.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이거, 허례허식이거든, 사실 이거. 네. 그러니까
허례허식이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서 해야 되니까 몇 억씩 들어가서 그걸 뽑으려고 아니면 내가 줬는 게 있으니까 뽑으려고 다 돈 받고 하한 받고 또 하한이 막 100개씩 200개씩 있어야 내가 뭐 좀 되는 사람 같고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요 하객들도요 그걸 봐요. 누가 뭘 보냈나. 저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남을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이 작가님 결혼식에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절대 이 작가님은 저런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고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허례허식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닌데. 허례허식입니다. 아, 참 밥값이 많이 나올 텐데. 요즘 밥값이 너무 비싸요. 아, 뭐 기본 뭐 다 3만 원, 4만 원이야. 어떻게 해? 아니 결혼식을 꼭 거기서 해야 돼요? 좀 색다른 방식으로 해봐요. 동네 잔치를 한다든가. 안동이잖아요. 뼈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요. 네. 정통적으로 부페를 안 하고요. 불고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잔치를 치러요. 마당에서 전통 혼례 하시고 또 집에서 손님들 치르시고 괜찮잖아요. 온 동네 주민들이 같이. 아니 집이 꼴랑 해봐야 1, 2층 건평 합쳐서 50평인데 뭐 어디서 마당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님이라면. 참. 누군가가 마당을 빌려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 비밀라고 결혼하지 마. 비밀 결혼식. 알겠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 말해서 알겠습니다. 괜히 말했네. 괜히 말했어. 내가 그동안 뿌린 게 얼만데. 괜히 말했네. 자, 오늘은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건너갑 하나갑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문희정 아나운서 저랑 둘 사이가 사실 주류 비주류로 갈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분들은 같은 동교동계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친한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건너갑은 말 그대로 동교동의 수장이었습니다. 또 맏형이었죠. 그런 반면에 하나갑은 동교동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또 동교동 계보 사무실에요. 하나갑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DJ를 만날 횟수도 건너갑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무실에도 건너갑이 훨씬 많이 다녀갔고. 그러니까 확실히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 볼 수 있겠고 주류 비주류로 나뉘었으니까 또 하나갑을 따르는 사람들 건너갑을 따르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옛날 동교동계 구 동교도 애들은 건너갑을 따랐고 신 동교동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하나갑을 따랐고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터지는 게 뭐냐면 양갑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너갑과 하나갑의 분열입니다. 건너갑이 한보비로 구속되고 출소하고 나서 바로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실세가 건너갑에서 하나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네. 당시 그런데 여권 실세가 2명이었어요. 하나갑하고 김중건 비서실장. 그런데 김중건 비서실장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데려온 자식입니다. 적자가 아니에요. 왜? 민정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럼 실세가 누구야? 하나갑밖에 없는 거죠. 하나갑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건너갑이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국민의 공문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갑은 이제 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건너갑이 오니까 견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건너갑도 내가 없는 사이에 하나갑이 너무 컸단 말이야. 그럼 이걸 밟을 필요가 없죠. 왜 밟을 필요가 있냐면요. 앞으로 선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그러면 건너갑 라인이 있고 하나갑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죠. 또 당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럼 호남과 서울에 내 사람을 심고 싶은 거예요. 공천을.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 라인이 둘 다 경쟁하니까 이걸 눌러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 반대편을 눌러야 내 라인 애가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두 사람 사이가 긴장관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긴장관계로 만든 인물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하나갑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DJ는 건너갑 고문의 얘기는 잘 들었어도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는 잘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너갑 손을 들어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제로 DJ의 심증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건너갑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건너갑에 대한 신뢰가 무한정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길 정도로. 그리고 원래 동교동계는요. 김대중이 뭐라고 지시하면 그냥 위에서 탁탁탁 내려옵니다. 반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건너갑만 반론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김대중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건너갑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느꼈을 테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갑한테 실망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라든가
또 그럴 때 또 탄핵 사태라든가 이럴 때 하나갑이 DJ의 어떤 그걸 거슬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인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들 사태 터지고 이럴 때도 건너가면 언제나 DJ 편이었었거든요. 아, 말 그대로 정말 그 우직한. 언제나 DJ 편이었는데 하나갑은 당시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기 없는 DJ를 깎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기 세를 모으려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건너가면 자기가 대통령 나가려고 안 그랬잖아요. 이인재를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DJ의 말만 따르고 미스터던 거죠. 그러니까 DJ 입장에서는 건너가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열린우리당이 분당하고 나서 분당할 때는 DJ가 아무 말 없었지만 분당하고 나서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하고 열린우리당 중진들을 불러가지고 니들 위주로 뭉쳐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열린우리당이 힘을 실어준 거죠. 근데 당시 그렇죠. 민주당의 대표가 하나갑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갑은 그럼 계속 열린우리당과 분당 사태로 싸우고 결국 탄핵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DJ의 심정을 거스른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김대중이 하나갑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갑은 섭섭하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김대중 입장에서는 하나갑이 섭섭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섭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자연스럽게 DJ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읽을 줄 아는 측근이의 건노갑인데 네. 그 당시 이제 언론이 붙여준 별명들이 참 많아요. 김대중 대리인, 동교동의 금고, 동교동 맏형, 노갑이형, 권부 이런 애칭이 있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이 별명에서도 바로 알 수 느껴지네요. 있죠. 네, 바로 정말 예.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공천 경쟁을 벌였는데 2년 뒤는 그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요. 건노갑은 하나갑의 어떤 이 견제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득표율 1위를 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노갑은 더더욱 입지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이때 말입니다. 건노갑은 자신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동영이 배신이라 그럴까 하여튼 정동영이 나서서 정풍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이건 뭐냐면 건너갑이 나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정동영을 국회로 끌어들인 거 정계로 진출시키기 한 게 바로 건너갑이란 말입니다. 그 정계에서요. 네. 본인을 그 정치계로 이끌어준 사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인물들을 나중에 또 배신하는 케이스가 꽤 되죠. 꽤 돼도 예. 이 정도 정치인 이렇게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동영이 그때 당시 엄청난 걸 했어요. 당시 저는 엄청나게 정동영을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만, 근데 정동영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뒤에 하나갑이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갑이 힘을 잃고 건노갑을 날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양갑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갑이 앞서 나갑니다. 왜? 건노갑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날아가 버렸는데 이런 구도가 다시 뒤집히는 게 언제냐면 2002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였습니다. 하나갑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죠. 근데 동교동은 이인재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근데 하나갑도 동교동이잖아. 그러면 동교동인 하나갑이 동거기 때문에 하나갑이 나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인재를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누가 있어? 건노갑이 이인재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이 근데 결국은 후보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네. 당선됐는데 건노갑은 노무현을 지지했습니다. 결국은 이인재에서 말을 갈아탔어요. 근데 당 대표였던 하나갑은 정몽준한테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합쳐라 단일 후보. 근데 누구로 돼야 되냐? 정몽준으로 돼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한 게 바로 하나갑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권 후보는 노무현, 당권은 하나갑이었다고. 박근혜처럼 2012년 박근혜처럼 당권 대권이 하나였으면 박근혜 말대로 다 하는 겁니다. 공천권 딱 들어치고 말 안 들어? 다 따라오죠. 근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못했어요. 문재인 후보도 공천권을 못 지었으니까는 다 따로 놓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열심히 했어요. 그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갑이 이랬기 때문에, 그 당권을 지은 하나갑이 당연히 자당 후보를 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정몽준으로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 노무현과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갑이 그 중요한 순간마다 참 판단을 잘못하고 거스르는 판단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동교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몇 분까지? 53분까지입니까? 네. 빨리 해야겠네. 그래서 결국은 저번 대선 때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를 지지하는. 네. 참나. 어쨌든 이후에 건노갑은요. 2003년 8월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구속되고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에야 사면이 됐습니다. 또 반면 하나갑은 2004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휘말리면서 2006년에 형 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가 2007년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이후에는요. 정치 일선에 복귀하지 못했죠. 건너가면 출마 자체를 하지 않았고 하나가면 계속 뭐 민주당으로 나왔다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무슨 뭐 평화민주당이니 뭐 만들었다가 다 떨어집니다. 다 그래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 낙선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정치 인생을 마감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갑툭튀 2012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충격 선언을 하면서 하나갑이 다시 한번 언론에 예. 주목을 받는. 아니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DJ가 원래 박근혜를 지지했었다라는 됐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DJ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휠체어 타면서 그 칼랑칼랑 마지막 꽃님을 짜내서 얘기했습니다. 중립으로 지킨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말이야.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노무현의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라고 그게 유언이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자꾸 인당수에 몸 던지는 심청이 심정으로 전라도 발전과 동서 화합, 국민 통합을 위해 몸을 던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핑계죠. 왜? 하나간 말대로 박근혜가 당선되면 전라도가 그건 무슨 개논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박근혜 당선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PK 인사만 갖다 쓰고 있죠. 저 호남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이번에 5대 사선기관에서 호남 사람 한 명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YS도 이런 짓거리는 안 했어요. 전두환 노태우도 이런 짓은 안 했어. 전두환 노태우 때도요. 얼굴 마담이지. 호남 출신이지만 자기들 지지하는 얼굴 마담을 그래도 호남 출신 사람을 한 명 꽂아줬다고 5대 사선기관에.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그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눈치도 안 보겠다. 아니 뭐 후보 시절에 하나갑이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런 약속을 했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갑이 지금 또다시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한 정치, 나보다도 난 다 알아봤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치인이 뭔 정치를 한다고. 뒷방에서 물러나세요, 이제 저. 예. 열정의 43님께서요. 김대중에 가신 두 갑의 대결이라고 하니 밥 먹던 11살 아들이 한편 안에 두 세력인가요? 라고 묻네요. 얘도 국민TV 조합원인데 어깨 너머로 라이벌 들으면서 분위기 파악 제법 되나 보네요. 신기하고도 흐뭇하다고 올려주셨어요. 11살. 제가 12살에 시작했으니까. 이거 이 작가를 뛰어넘는 사람이 나오나요? 예. 나올 것 같은데,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모나지 않게. 예. 그런데, 모나지 않게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둥글둥글하면 안 돼. 우리 제인이 형처럼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당하잖아. 권력욕이 있어야 돼. 마키아벨리즘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이 작가처럼 너무 뾰족뾰족하면은. 아니, 저 겉으로만 그런다. 속은 마음 딱, 더듬네. 왜 더듬어? 마음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 뭐 확인 불가한 부분이라.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하나갑이 이런 선택할 때요. 이 동교동의 수장인 건너갑이 맹비난을 하죠. 그래서 근데 김옥도 씨도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지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공개 편지를 썼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하나갑이 박근혜를 지지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설마 했지. 말도 안 돼. 한강호기는 그럴 수 있어. 김경재 그럴 수 있어. 살아온 삶이 그 사람들 기회주의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갑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했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을 때 김옥두가 물어봤어요. 하나갑한테. 이런 소문이 사실이냐고.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옥두의 배신감이 더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권노갑은 박근혜 지지선을 한 하나갑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동상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1기 민주정부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2기 민주정부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제3기 대통령 후보이다. 섭섭한 게 있더라도 민주당에 있는 한 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온 사람은 마땅히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협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다.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서. 민주당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맹맥에 흐르고 있고 피와 땀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절대 민주당을 떠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닙니까?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동교동계 혹은 구민주당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문에 마음 아픈 거 이해합니다. 또 노무현이 대북 특검 받아들인 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당신들 마음 아픈지 알아. 그렇다고 어떻게 새누리당보다 친노무현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건노갑도 엄청나게 노무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다. 1기가 김대중 대통령이고 2기가 노무현이고 3기가 문재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지.
왜 그런 바보같이 우리끼리 싸우는 저쪽 전략에 말려들어서 스스로 우리끼리 분열하고 내분 분열이 일어나고 EJ 방식을 저쪽에서 취하는데 왜 거기에 말려들어가냐 말입니다. 네. 이 권노갑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락을 위해 그분과 반평생을 동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대중이란 인물이 이 나라를 위해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해내리라는 믿음과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염원으로 그 어려운 세월을 참고 견뎌 살아왔다. 이제 우리의 염원대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이루었고 대통령으로서 그분이 뜻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대통령이 우리들의 선생님만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음지에서 도와야 한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그 어려운 세월을 담보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아니겠는가. 이분의 그 정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노갑형의 말. 네. 역시 우리 동네형. 예. 땡큐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다음 선거 때 앞으로 선거 많습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요. 우리끼리 제발 분열하지 말고 민주당 내에서 박원순 욕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미친놈들이지 그것들이 제발 좀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고 정말 똘똘 뭉쳐서 5년 뒤에 또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야권 또 민주 세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권노갑과 하나갑, 양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가님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